예, 국정농단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인 최순실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최 씨와 함께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강제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어제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오늘 이를 가지고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 정치부 이경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기자, 오늘 오후에 최순실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 최 씨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쯤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씨의 이제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어제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피의자 신문에 최순실 씨가 직접 참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제 최 씨의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했는지, 또 그리고 최 씨가 오늘 법정에서 그러한 혐의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오늘 밤 늦게 아니면은 내일 새벽에 이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 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는 검찰과 그리고 최 씨 측과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순실 씨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최 씨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줄여서 흔히들 직권남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서 이제 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했다. 그렇게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네. 최 씨가 자신이 세운 회사인 더 블루케이를 통해서 이제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의 연구 용역비를 신청한 것을 두고 사기 미수라는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더 블루케이라는 최 씨의 개인 회사가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데 K스포츠재단에 연구 용역비를 신청해서 이제 돈을 빼내려 했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혐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 씨가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최순실 씨 혐의가 그렇다면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에서 최 씨는 공범이고 주범은 안종범 전 수석이라는 게 말이 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최 씨가 공범이고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주범으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미르 K스포츠재단 두 재단에 대한 출자를 강요하는 와중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을 내세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전 수석이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안 전 수석이 사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검찰 출석 과정에서는 조금 변화된 진술을 보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만 최순실 씨를 아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검찰도 안 전 수석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서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나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 전 수석이 재단 모금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진술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종범 수석과도 계속 밀접한 연락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가끔씩 연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인 최순실 씨를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공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그리고 진술을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는 안 전 수석이 긴급 체포까지 되면서 사실상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안 전 수석 최근 측근에게 두 재단 설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글쎄요. 사실 정확한 진술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도 안전석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그런 재단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언급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단 예.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대기업이 800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것을 두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 두 사람만의 그런 공동범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청와대 한 수석의 지시로 기업이 80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모금을 했다. 글쎄요. 아무래도 쉽게 고개를 끄덕여지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검찰이 그 두 사람을 연결할 고리는 박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비서실 추가로 개편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그 비서실장에 한광옥 현재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내정을 했지요. 예. 이 한광옥 위원장은 4선 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의원을 지냈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었고 노사정 위원장 또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특히 야권에서 많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과 포용의 어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전격적으로 임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전에 뭐 국무총리라던가 여러 가지 그 주요 직책의 하마평으로 많이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전북 전주 출신이거든요. 호남 출신이죠. 어제도 개각 발표를 했을 때 보면 그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모두 호남 출신이어서 예. 상당히 그 야권의 어떤 반응을 많이 신경 쓴 그 염두에 둔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비서실장 역시 호남 출신으로 발탁을 하면서 지금 야권의 반발, 정치권의 반발, 야권과 이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난국을 조금 예. 인선으로 타개해보려는 어떤 대통령의 좀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어제에 이어서 사실 내각 개편도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예.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비서실장 같은 청와대 추가 인선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달아서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뭐 정치권도 그렇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습적으로 또 발표를 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 위기를 인선으로 좀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담긴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일단 여당은 예.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어제랑 비슷한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도부 같은 경우는 환영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조속히 예. 국정 안정을 하고 수습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조속한 인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비박계 일각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또 청와대가 인선 과정에서 어떤 당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예.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런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조금 모르는 측면이 많았다.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이 부족했었던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여권에서 오래 몸담은 분이 아니라 이제 야권과의 교류에 치중한 어떤 인사기 때문에 앞으로 예. 또 청와대와 그런 좀 긴밀한 소통을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겠느냐, 허수아비 비서실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를 벌써부터 좀 표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임명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뭐 국회와 사전 혐의가 없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좀 반발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그것 관련해서 아마 곧 출근을 할 것으로 네네. 보이는데요.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힐지 뭐 오후에 따로 기자간담회를 소집할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민대 교수로 있기 때문에 예. 강의에 앞서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그 국민들의 분노하는 민심을 다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많은 고민을 거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조금 맞기로 결정을 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야권의 반발이 심하고 네. 또 국민적 여론도 협의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어떻게 보면 역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보자가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의견을 모아오면 그때 뭐 수락을 하겠다. 이런 식의 좀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는 이따 상황인데요. 오후에 말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 얘기를 그런 하지 모든 않을까. 것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오후에 따로 기자간담회를 해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야당은 반발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는 뭐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 이틀 인선을 통해서 어떤 국정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물을 기용을 해서 돌파 의지를 보이겠다 이런 것인데 야권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차거든요, 절차.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권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인선 과정에서도 절차적으로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선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인물보다는 그 절차의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인선 같은 경우도 어제 후폭풍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네. 있고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또다시 인선을 통해서 어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경색 국면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김병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 이후에도 뭐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이 되고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이재동 기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청와대에 이렇게 추가 인사 개편이 있어가지고 이경 기자와 또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수석 최측근에게 두 재단이 설립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한 일이다. 이런 말을 아까 하다가 잠시 이제 멈췄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뭐 예. 글쎄요. 이제 정확하게 안전수석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또는 대통령의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안전수석의 혼자만의 그런 의혹으로 보기에는 사실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가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 경우가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 검찰이 정말 실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뭐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최순실 씨가 구속이 되는지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 이제 오늘 자정쯤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뭐 구속이 될 것이다 또는 기각이 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법원이 이런 계속 피의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단은 최 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최 씨가 일단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 나가 있었고 도피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무게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구속을 피하게 된다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구속영장 발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청와대 그 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앞서 이제 정연국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대통령 비서실장에 한광옥 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이 한광옥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사선 의원을 지냈고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17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또 지내게 되는 이런 좀 이색적인 이력을 갖게 됐고요. 청와대에서 밝힌 인선 배경은 민주화와 국민화합의에 헌신을 해왔고 오랜 경륜과 다양한 경험은 물론 평생의 신념으로 포용, 화두를 제시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시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좀 특이한 한 점은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네. 어제 내각 개편했었는데 그때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도 다 호남 출신이었거든요. 현 정권 들어서 호남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일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폭 호남 출신 인사를 청와대와 내각에 전면 포진을 한 것은 아무래도 야권과의 상황, 야권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한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인사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야권의 반발을 조금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에 이어서 특히 전격적으로 이틀 연속 개편,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발표한 것은 지금 점점 더 악화되는 여론과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국면을 인사 카드로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 호남 출신을 지명하고 있는 건데 뭐 야권의 반응을 신경 썼다고 하는데 좀 야권이 그렇게 뭐 썩 반가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상황이. 야권은 뭐 여전히 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인물이 아니고 그렇죠. 절차의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거국 내각, 거국 중립 내각 얘기를 여당도 그렇고 많이 해왔습니다. 대안으로. 그런데 그런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인선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 어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인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뭐 구두논평 같은 거를 잠깐 보면 비서실장이 이미 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대통령과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드러났는데 사람 바꾼다고 해서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허수아비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 김병준 내정자가 있다가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될까요? 네, 일단 어제 보통은 지명되면 바로 입장을 밝히고 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는데 아직 조금 그런 시간을 주고 좀 얘기하겠다 이런 신중한 반응을 어제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국민대 지금 교수로 있기 때문에 강의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사실을 공개하고 책임 총리로서 여러 가지 권한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보장을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조금 기자들에게 비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오늘 얘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뭐 수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좀 확실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야권의 반발이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반발, 뭐 대통령 하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반발에 아마 김병준 후보자도 좀 당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 역제한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총리 지명에 합의를 해온다면 수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제안을 김병준 후보자가 내놓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자간담회에서 다 밝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 그리고 정치부 이경희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